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 형사부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6-957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 김예나 앞으로 나오십니다. 변호인, 소송 대리인, 미인장 등 제출 여부가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과의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습니까? 네, 재판장님. 피고인의 사전 변호인으로서 사전에 미입장과 의견서를 이상 없이 제출하였으며 피고인과 충분한 접견을 거쳐 공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변호인 앉으십시오. 피고인 김재나 지금부터 인정신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피고인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이름은 김진환입니다. 생년월일은 어떻게 됩니까?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2007년 3월 8일 생으로 올해 47세입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는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권해원 홍경대 평평입니다. 현재도 국籍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공소장에는 대학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대학교 재학 중이었으나 정말 사건으로 모르고 시기에 따라 지금 처리가 되어 예,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진아의 틀림없음으로 인정신문을 마칩니다. 피고인,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를 고지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피고인이 이 재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답변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행한 모든 진술은 유리한 내용이든 불리한 내용이든 향후 유죄나 무죄를 가르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질문이 이해했습니다. 불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답변하라는 의무입니다. 또한 심리 중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모든 권리를 명확히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까? 네, 이번에 기지를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으로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공사 진술하겠습니다. 공판검사 우지수입니다. 피고인 김진환에 대한 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반포 등에 관한 공소 사실을 진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24년 3월부터 약 1년 9개월간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의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화방의 영향력을 키울 목적으로 대학 동문인 피해자 5명의 일상 사진을 무단 수집하였고 고성능 AI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 동영상과 정교하게 합성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허위 영상물은 총 62개에 달합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화방 회원들에게 이를 직접 업로드하여 유통에 반포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격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이른바 디지털 살인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변호인 이서연입니다. 우선 피고인은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죄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업로드했다는 핵심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검사가 청구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입니까? 아닙니다, 재판장님.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성폭력 처벌법상 영리 목적 여부입니다. 피고인이 받은 금액은 대화방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서버 유지비였을 뿐 영리적 폭리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공소장 내용 중 일부 영상은 피고인의 계정이 해킹당해 강제 유포된 정황이 있습니다. 즉, 영리 목적성과 반포 범위에 대해서는 다투고자 합니다. 검찰 측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피고인의 계좌 내용 및 암호화 화폐 거래 내역을 통해 영리 목적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후 증거조사 문제에서 상세히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피고인 김진환 앞으로 나오세요. 방금 변호인이 진술한 입장, 즉 제작은 인정하지만 돈을 벌려고 한 것은 아닌가, 일부는 본인이 유포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 피고인의 생각과 일치합니까? 네, 제가 잘못한 것을 제가 중간으로 노력하고서 그리고 몇 개 영상은 지금 없는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조금 뒤에 들을 테니 지금은 변호인의 의견과 본인의 입장이 일치하는지만 답변하세요. 일치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로 돌아가 앉으십시오. 사건의 쟁점이 영리 목적성 여부와 정확한 반포 범위로 압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쟁점을 중심으로 다음 절차인 증거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및 정신적 안정을 위해 이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증인 최하연 씨 증언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선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해주세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찰책 신문하십시오. 재판검사 우지식입니다. 증인은 피고인 김전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대학교 공부했습니다. 평소 학과 같이 하며 과정을 선택하고 있었기에 제 SNS 사진들을 아무 의심 없이 전체 공개로 올려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처음 인지했을 때의 상황과 심경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학기 말 제 평범한 사진 비슷한 음란물 동영상이 정교하게 합성된 링크를 받았습니다. 그 링크는 제 이름과 한국까지 적혀 있었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저를 성적으로 비하하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증상으로 원장이 끝났습니다. 대입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퇴학했고 집 밖으로 한 달부터 나가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제 인격을 완전히 말살한 사용으로 못 받았고 국민법이 소유한 최고의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증명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변호인 신문하십시오. 변호인입니다. 증인, 혹시 텔레그램방에서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이 영상을 대가로 현금이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재판장님, 변호인의 질문은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유도신문이며 2차 가해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변호인은 주요 쟁점인 영리 목적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증인이 기억나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피고인이 이 영상들을 팔아서 돈을 챙기겠다는 식의 대화나 유료 결제 시스템을 방안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노력이 따로 있고 더 수위가 높은 영상을 보려면 다른 방으로 가야 한다는 권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돈을 받고 한 번이지 등급을 나눈 건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지금 인생의 방식이 똑같지 않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의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명확한 영리적 판매 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을 짚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최하연 씨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정 경위는 증인이 안전하게 기거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이 완료되었으므로 비공개 명령을 해제합니다. 다음 절차인 증거조사 및 피고인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사법에 따라 피고인 신문 및 서점 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검찰책 진행하십시오. 피고인 김진아, 피고인은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의 타깃이라 부르며 모욕했습니다.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믿었던 동기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익명성 뒤에 숨다 보니 피해자들이 사람의 형용사 캐릭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착각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증거 제1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은 하드디스크에 피해자별 폴더를 맡겼고 특히 피해자 최하윤의 폴더명은 먹잇감이로였습니다. 초등 시절 사진부터 합성용 음란물까지 치밀하게 수집했죠. 이것도 놀이입니까? 그간 종료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명백한 계획범죄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VIP방 입장료로 암호화폐를 보내라고 공지한 메신저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도 반박합니다. 변호인 검찰책 서정에 대해 의견 밝혀주십시오. 포렌식 보고서의 사실관계는 인정합니다. 다만 회원들에게 받은 금원은 서버 유지비였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 사치에 사용한 내역은 전혀 없음을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보충 신문하십시오. 피고인,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비밀번호를 모두 제출하고 범행을 은폐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까? 네, 제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기에 수사하는 분께 모든 정보를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구형해 주세요.
피고인은 지정을 갖춘 대학생임에도 고도의 기술을 타인의 인격 파괴에 악용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입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김진환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합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하십시오. 피고인의 죄는 무거우나 그는 전과 없는 초범이며 체포 직후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포렌식 수사에도 전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현재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점, 가족들이 철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겠습니다. 제가 추악한 호기심이 친구들에게 지옥 같은 고통을 주었으니까 어떤 처벌도 달게 없겠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검사의 구형과 변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나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즉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6-9557 성폭력 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앞으로 나오세요.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한 가상놀이가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상습 범죄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유료방 운영을 통한 영리 목적 또한 명백히 인정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무한히 복제하여 소비하는 영혼의 살인입니다. 유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한 만큼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술의 진보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악질적인 사이버 테러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백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법 정의와 사회적 경종을 위해 엄정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김진환, 방금 선고한 판결 내용에 대해 이해했습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결에 불복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43조 및 제344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인 오늘부터 7일 이내에 본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구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 역시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피고인은 판결문 사본을 송달받은 뒤 상의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 즉시 구치소로 입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건 번호 2016-9557 사건의 공판을 모두 마치고 표정을 선언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제31 형사부 재판부 퇴장하십니다.